존재, 모든 맘, 모든 감각, 모든 가능한 기쁨이 끝없는 의식 안에 이미 현존하고 있으니 이 의식은 내 심장을 뛰게 해 꿈을 돋게 한다. 이미 실현된 꿈을. 투명성, 궁극의 상태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외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지체 없이 만날 만큼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뭔가를 바꾸거나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 개인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모든 것이 당신의 존재로부터 나와 당신의 존재를 통과하여 그저 유유히 흘러갑니다. 당신이 마치 투명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스승들 곁에 머물기를 즐기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투명성 때문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고 어떠한 칭찬의 말도 그분들을 들뜨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분들을 자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것도 가로막지 않고 검열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작전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투명성주의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개 자극을 받아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투명한가? 어떻게 해야 더 투명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즉각 더 투명해지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취해야만 하는 무엇으로 둔갑시키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단순 명료한 접근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투명하다는 사실을 당신의 존재 자체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이 애써 막으려고 해왔던 일어나는 모든 것 또는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미 투명하다는 사실을 그저 알아차리기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방어와 저항은 지금껏 하나도 제대로 먹혀든 적이 없습니다.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방어만 투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념과 이상, 결론과 믿음, 의심과 걱정 또한 투명합니다. 이런 것들 또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다른 어느 것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대한 당신의 결론이나 관념을 예로 들어봅시다. 나는 절대 짝을 찾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절대 깨닫지 못할 거야. 나는 이것 또는 저것을 하지 못할 거야. 이런 것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못 일어나게 실제로 가로막았던 적이 있나요? 전혀 실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과 주의를 쏟는다면 당신은 실제하는 것, 진실한 것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에 즐겨 등장하는 플롯 가운데 하나는 악당들이 기술이나 마법을 이용해 정말로 진짜 같은 환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들은 이 괴물들로부터 도망치거나 치열하게 싸우고 결국엔 이 괴물들이 실제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냅니다. 정체가 밝혀지면 착한 이들은 그것들을 그냥 통과해 지나가 자기네 할 일을 해내지요. 당신 또한 당신의 모든 방어들, 모든 생각들, 모든 느낌들, 모든 욕망들이 이 괴물들과 마찬가지로 허상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도 투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어떤 것도 가로막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두려움과 욕망을 전부 쌓아놓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들을 뚫고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투명성이 아직도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얼마나 투명한지 알아차려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의 방어를 뚫고 바라보기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행위들 또한 그들 뜻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보아왔고 다른 사람들도 언제나 당신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변장이나 환상들 중 다른 것들을 가로막거나 누군가를 속일 만큼 견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지 관념일 뿐이니까요. 어떤 것도 우리를 실제로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투명합니다. 당신은 투명해지기 위해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투명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명성은 당신이 하는 무엇이 아니라 당신의 됨됨이 자체입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를 알아차리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모든 관념과 결정이 당신을 더 안전하게 만들거나 일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이 어쩌다 당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신 관념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념과 결정은 한 번도 일이 일어나는 방식을 바꾸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이 사기꾼임을, 그저 누구인 척하는 것일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 정체성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멀리하게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렇게 되었을 때조차도 나라는 환상을 창조하고자 했던 그 수고가 과연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만족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거기에 비해 우리가 정직하고 참되고 투명한 그런 순간들의 만족감은 어떤가요? 그 투명성, 그 존재의 광대함은 충만감을 안겨주지 않던가요? 우리가 가장 먼저 환상의 가면을 벗기고 싶어 하는 것은 대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나는 우선 자신의 긍정적인 관념과 이상부터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사람이 된다든가 깨달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환상은 대단히 매혹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상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 살겠다는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정다감한 사람, 강한 사람, 재능 많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독보적인 사람 등이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상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것은 다른 관념들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관념들처럼 고통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상을 품는 것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텅 비어 있습니다. 실질 가치를 가진 것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관념이나 이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이상이나 관념을 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에 관한 진실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몸이 있는 한 수많은 관념과 이상, 느낌, 욕구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그것들이 텅 비어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진지하게 취급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것들에 더 이상 애를 태우지 않게 되는 거지요. 일단 그러한 것들의 투명성을 보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관심과 주의를 그것들에서 참된 것으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관념들, 의심들, 두려움들은 당신을 그냥 통과해 지나가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념들, 의심들, 두려움들 역시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것들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실제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실체가 없음을, 투명한 것임을 당신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당신 존재의 진실이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순수한 존재의 표현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지요. 관념, 믿음, 결론, 의심, 두려움의 구름은 더 이상 당신의 순수한 존재를 가리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투명성이라고 부르는 이 궁극의 상태를 사실 한시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무로부터 실제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껏 당신은 그렇게 하려고 애써왔고 어느 시점까지는 그런 노력이 재미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이 게임에 지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거나 당신 자신이 뭔가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 관념에 시달리다 탈진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나라는 것이 존재할 때마다 투명성이 가려지고 저항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항이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항했던 모든 것이 당신 뜻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나라는 관념, 옳고 그름에 대한 관념 같은 것들이 실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삶은 무엇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관념을 그냥 밀치고 통과해 지나가 버립니까? 이 나라는 관념은 어떤 것입니까? 한편의 이야기지요. 나라는 관념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관념이 투명하다면, 그래서무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이란 무엇인가? 느낌이란 무엇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빛을 비춘다면 당신은 그 중에 어떤 것도 실체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과 느낌과 욕망은 영향은 미치지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알아보십시오. 뭔가가 실제한다고 당신이 믿는 한 그것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하지 않음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생각을 잘 지켜보십시오.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만족을 주는가요? 생각이 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텅 빔에는 모든 것을 위한 공간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투명함을 당신의 관념과 생각과 느낌 중 어느 것도 실제하지 않음을 알아차릴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거짓들을 납득시키려고 애쓰기를 멈출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이 투명함의 자리에서 본다면 애씀은 어디에 가서 작동하는 것입니까? 그 애씀은 어디에서 옵니까? 당신이라 불리는 이것이 사기꾼이고 존재한 적이 없다면 그 애씀은 지금까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제 욕심, 제 욕망에서요. 나를 잘 살펴보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봐라는 그건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부모님에게서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기에 실수로 현존하게 된 무엇이 있습니까? 이 투명성이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은 현존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신 존재의 본질은 당신이 그 무엇을 실현하는 데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이 텅 빈 투명한 존재함이 당신의 전 인생을 작동시켜 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사기꾼 노릇을 하는 것도 당신이 아니라면, 심지어 에고가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당신이 아니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내일 일하러 가는 것이 누구냐는 질문이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들이 투명함을 알아차려 보라고 제안하는 목적은 당신의 생각들 또한 이 신성하고 투명한 진료로 만들어져 있음을 당신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왔던 이런 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편리할 겁니다. 생각들은 언제든 이용 가능하고 느낌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삶은 그 모든 영광과 공포 안에서 늘 펼쳐지고 있을 테니까요. 손쉽게 이용 가능한 이런 투명한 존재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편리한지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똑같은 사람이 내일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하러 가겠지만 그 관점은 다르리란 것이군요. 이제 저는 이런저런 일에서 성공을 거두어 왔다고 믿는 대신 그저 그 모든 것 안에서 평화를 찾으면서 계속 성공할 수 있겠군요.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거나요. 만일 모든 것이 이 투명한 존재함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당신은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하려고 애쓰기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일어나는 대로 놔두지 않고 달리 경험하려고 애쓰는 일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 그 어느 것도 존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또는 그 사이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다가오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즐기게 됩니다. 어떠한 안내자도 목표도 없이 어떤 것도 피할 필요 없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당신이 지금껏 사용해온 지침이나 안내 따위를 치워버리고 삶에 대해 당신이 가져왔던 관념도 내던져버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유 자체요. 자유는 훨씬 더 큰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어떤 것도 이런 영적인 자유를 위협할 순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찍이 당신의 자유를 위축시켰던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자유의 표현이었습니까? 이 자유 안에는 성공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한 자리가 넉넉히 존재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들은 우리 자신과 나머지 세상 사이의 인위적인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경계는 두 지방 사이의 접경처럼 확실하지 않거나 실제하지 않으며 서로 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개념들 모두가 그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실제하지 않는 경계를 창조합니다. 이것과 저것, 너와 나, 좋은 것과 나쁜 것,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사이에 당신이 만든 경계나 구분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들을 나누는 선 또는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마음과 언어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계가 실제하지 않음을 알아차리면 당신은
당신만의 특별함 스페셜네스 또한 존재하지 않음을 깨우치게 됩니다. 경계 없이 어떻게 특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새어나가 버릴 것이고 어느 곳에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담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특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함 유니크네스는 수없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어디를 바라보든 그곳은 다 나름 독특합니다. 사람도 누구나 다 독특합니다. 그러나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더 독특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독특한데 어떻게 특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다른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이 똑같이 독특하고 똑같이 신성하다는 이 진리의 숨은 뜻을 당신은 얼마나 충분히 인식되도록 기꺼이 허용하고자 합니까? 어떤 것을 특별히 더 좋아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어떤 것도 다른 것보다 더 특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은 뭔가를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또는 당신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을 특별하게 만들려는 일에 당신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음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자신이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란 사실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어떤 것을 특별히 더 좋아하는 마음이나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을 제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저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직해지십시오. 진실해지십시오. 경계선을 긋고 개념화하고 생각과 느낌과 욕망 또는 경험으로 정체성을 창조하는 것은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념도, 어떤 정체성도, 어떤 경험도 붙들어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진실을 보는 데 있습니다. 진실을 본다는 것은 사물을 어떠한 경계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인 근원은 이미 여기에 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갈등,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한 가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분리되어 있다는, 특히 우리 모두가 분리된 존재들이라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이 오해로 인해 우리는 근원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저울질하면서 우리는 곧잘 고통스런 자의식과 자기 반성에 빠져듭니다. 이러한 애씀은 우리가 나라는 것이 있다거나 어떤 것이 다른 것과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오해를 푸는 해독제는 모든 것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관념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당신이 곧 그것이다 라는 스티커를 자동차 범퍼에 붙이고 다니는 것만으로 세상 전체가 깨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하나인 근원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말은 하나인 근원에 대한 체험을 가리켜 보일 수만 있을 뿐 그것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임을 체험하는 것이 해독제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즉각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인도로 떠나기도 하고 더 많은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인 근원에 대한 관념을 추구하기 일쑤입니다. 하나인 근원이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는 것과는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들이지요. 날이면 날마다 하는 평범한 체험 속에서 이 하나인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코를 긁적일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나라는 것이 정말로 있습니까? 코를 긁적이는 것은 사실 엄청난 신비입니다. 당신 몸의 거의 모든 세포와 근육이 코를 긁적이거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협력이 없다면 당신은 코를 긁적이려고 손을 들어 올리다가 벌렁 낮아빠지고 말 것입니다. 코를 긁적이는 행위는 당신이 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수한 세포들이 협력 작업을 한 결과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당신의 코를 긁적인다기보다 우리가 우리의 코를 긁적인다고 하는 편이 더 맞습니다. 현실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코를 긁적이는 것은
당신 개인 안에서만 일어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안에서 진행되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코를 긁적이는 것은 누군가가 향수를 뿌렸기 때문이거나 누군가가 베개에 보풀을 흩날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보면 그것은 당신 개인이 하고 있는 무엇이라기보다는 전체가 그 코를 긁적이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전체가 일어나는 모든 것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매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일은 뇌 세포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정한 한 생각이 생겨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지 숙고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에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당신의 스승들, 형제자매들,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스승들 등등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체의 참여 없이는 어떤 생각도 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형성되기 위한 마당도 마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기 위한 언어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코를 긁적여도 우리 세포들이 우리의 코를 긁적이는 것이고 생각을 해도 우리 전체가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느낌도 다르지 않습니다. 느낌 또한 당신 몸의 모든 세포 안에서 일어납니다.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미묘한 호르몬의 이동이 따릅니다. 두려움으로 오싹하기만 해도 몸 안의 모든 세포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생각이 그렇듯이 당신이 느끼는 모든 느낌에도 당신이 일찍이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보다 앞서 온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내가 두렵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모든 것은 나라기보다는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우주 만물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 참여합니다. 당신의 코를 긁적이거나 어떤 생각이 나거나 어떤 느낌을 느끼는 일에 우주 만물이 참여한다면 이런 경험들을 과연 당신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한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는 한 원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른 원자 안에 동시에 기록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각 원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원자 안에 기록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오직 한 원자만 존재해야만 하고 이 한 원자가 여러 다른 원자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원자들은 서로 분리된 독립체들이 아닙니다. 이를 인정하면 점성술과 온갖 종류의 심령 현상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이를 살펴본 결과 놀라운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필름을 천천히 돌려보면서 매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았더니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안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시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그런 동작을 야기할 만한 시간 여유는 없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동시에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사이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가끔 둘이 동시에 말이 나오는 경우를 당신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코를 긁적이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개별적인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분리된 한 개인이라는 관념은 진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끔찍한 행위든 아무리 고상한 행위든 당신은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분리라는 관념조차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당신을 통하여 이 게임을 해온 것입니다. 분리되었다는 이 거짓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전체는 당신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곧 전체니까요. 어떤 움직임이나 생각 등 일상생활 속 평범한 경험으로도 이러한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현재 순간에 하고 있는 경험 속에서 하나인 근원을 찾아보십시오. 실제로 살펴보십시오. 이 말들과 이 말들을 인지하는 당신의 의식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이 순간 속에서 당신은 실제로 어떤 분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인 근원에 대한 경험 하나하나는 아주 사소한 경험이라도 사물을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경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분리의 진실을 보기만 하면 고통은 끝이 납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저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곧 전체임을 보게 되면 당신은 어떤 경험을 피하려 들거나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것이 멋지겠지만 당신이 이미 경험 자체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당신에게는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불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이미 모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갈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이 곧 당신이기에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와 자리를 같이 하여 한가롭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디 크로포드 같은 몸매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다음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하나인 근원을 지각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내 몸이 곧 신디 크로포드의 몸이잖아. 나는 곧 그녀이기도 하니까 말야. 그녀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잘 살펴보고는 신디 크로포드와 자기 사이에 외부의 다른 것들과 자기 사이에 아무런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슈퍼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슈퍼모델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입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이런 것 저런 것을 갈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분리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분리가 없을 뿐입니다. 하나인 근원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표현하지만 그 모두가 하나인 근원입니다. 서로 다르니까 분리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오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 손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은 분명히 다르지만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왼손 없이, 오른손과 왼손 사이의 것들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2달 동안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 고통을 훨씬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는군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당신이 아니라면 어쩌겠습니까? 당신의 고통이 아니라면요? 내 고통에 관해 제가 알아차린 점 한 가지는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코를 긁적인 것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걸 정말로 당신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고통일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고통일 뿐입니다. 가려움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는 것과 나는 고통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고통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나는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면 뒤따르는 판단들은 어느 것이든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계속 붙들고 지내는 일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함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리된 독립체로 존재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문제를 가짐으로써 고통을 당함으로써입니다. 그러한 고통조차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면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고통을 행합니까? 맞습니다. 고통에는 마치 그것 때문에 제가 특별한 것 같은 나르시시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놓아버려야 합니다.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것조차도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당신은 날이면 날마다 소가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소가 살아온 것조차 당신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거부하지 않고 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음을 보는 것입니다. 고통이 당신 것이 아니고 고통에 대한 반응이 당신 것이 아니며 고통을 당신과 동일시하는 것 역시 당신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때는 무엇이 남습니까? 이 모든 잘못된 관념을 알아차릴 때 무엇이 남습니까? 그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 강이 남습니다. 어떠한 것도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은 무엇이 다가오든 당신이 그것과 정말로 함께하도록 해줍니다. 고통이든 사랑이든 말입니다. 그 모두가 당신임을 깨닫기에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외면하거나 달아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흐른다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아닌 척하면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두 당신이라면 당신은 그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핵심은 고통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다른 어느 것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통과 함께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그것이 바로 고통을 치유해 줍니다. 결국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 분리된 무엇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날 때 그 경험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가지 사고를 연거푸 당하고 나니 혹시 제가 무의식적으로 일을 망치려 들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잘 나가게 한 것도 사고가 일어나게 한 것도 당신이 아니라면 어쩌겠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굴러가든 당신은 그것을 탓할 것도 신뢰할 것도 없습니다. 그 모두는 바로 전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전체 우주고, 그러니 그것을 개인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현재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충분히 미친 짓이지만 과거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정말로 미친 짓입니다. 과거 속에서 헤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만사가 잘 나갈 때 과제는 그것을 개인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사가 잘 나가는 것에 대해 우리 자신에게 공을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을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로 당신 자신입니까? 만사가 잘 풀릴 때 과제는 좋은 일을 하는 것, 역시 당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의식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조차 개인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망치려 드는 행위는 일어날 까닭이 없지요. 상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 화가 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사가 펄펄 뛰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그 문제가 마음에 걸려 미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신 마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 코를 긁적인 것이 당신이 아니라면 그 문제가 마음에 걸려 풀려고 하는 것도 당신이 아닙니다. 상사와 있었던 그런 일이 제 인생에서는 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당신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그저 일어나고 있는 일일 뿐이며 개인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를 알아차리면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우주는 실수로 그런 경험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그런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일어나도록 전 우주가 움직이고 변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를 알아차리고 쉰다고 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서 물러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분개하는 가운데서도 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십시오. 상사의 반응을 개인사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훨씬 더 너끈히 그것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패턴이라도 그저 깨어서 지켜보기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온숙이 고치는 일 같은 특정한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 경우는 느낌이 왜 진실한 삶의 안내자가 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당신이 좋든 싫든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순간의 진실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느낌에 구애받지 않고 참된 것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돕는 것은 느낌이 당신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냥 느낌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느낌이 아니라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느낌들이 어머니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어머니에게 영향받았지 싶은 정서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어머니 것도 아니었죠. 그것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개인적인 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런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거든요. 욕망 또한 좋은 안내자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존재합니다만 좋은 안내자는 아닙니다. 진실을 바로 보는 한 더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사가 쉽게 풀려야만 한다는 것이 진실입니까? 쉽게 풀리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는 것이 진실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선호를 계속 돌아보고 거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삶은 온통 바른 느낌을 가지려고 애쓰고 우리의 선호를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언젠가 그것이 고통임을 깨닫고 느낌과 선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해왔던 일들이 하나도 성공한 적이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느낌과 선호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느낌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결론, 선호는 반드시 지켜지고 충족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그냥 놓아버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딸은 제가 이혼했다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저한테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애와 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딸의 분노, 그 분노에 대한 당신의 거부감, 사정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당신의 욕망, 그리고 당신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체가 하는 일임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당신 바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체는 당신이 원하는지 여부를 선택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하는 것도 있고 당신이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만 기꺼이 보고자 합니까? 아니면 실제하는 것 또한 기꺼이 보고자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저에게 퍼붓는 분노도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가 달라지기를 당신이 원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역시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달라지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그대로 진실 자체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것이 바로 하나인 근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인 근원이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음을 당신이 인정하기 위해 경험이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만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라고 하셨을 때 제게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알아차렸고 그러자 거기에 대해 이런 판단이 생겨났습니다. 무엇인가가 저의 이러한 표현을 가로막고 싶어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 또한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재미있군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가로막으려는 그 부분이 거짓이라고 느껴왔고 그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곤 했거든요. 고통은 일어나는 것에 저항하면서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해결책은 그 거짓과 맞서 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행하는 것이 당신이 아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당신은 한 번도 판단을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판단들이 내려져 왔습니다만 당신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게 속하지 않은 어떤 것을 제가 책임지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당신에게 속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거듭 말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싸우러 가면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 돼. 나는 그것을 믿어서는 안 돼. 나는 깨달아야 해. 나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아야 해. 나는 해야 해. 나는 해야 해. 나는 해야 해. 이 모든 거짓들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단 한 가지 거짓을 뒤따라 나온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첫 번째 거짓만 꿰뚫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거짓들은 저절로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막대하는 신성한 존재 프레젠스로부터 얼마나 거리감을 느끼든 그 어느 것도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즉시 신성한 존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게임 내가 얼마나 많이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는지 두고 보잘하고 있는 것이 신성한 존재라면 희생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분리관념을 오해라고 불러왔습니다만 거기에는 실제로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른바 이 오해는 신이 전체가 인간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이 광대하고 만질 수 없는 당신을 만질 수 있는 길입니다. 분리의 환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그것은 만져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대상이 생겨서 스스로를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신은 그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신의 놀이입니다.
그 어느 것도 개인사가 아님을 깨달음으로써 당신은 자신이 그 모두를 얼마나 즐겨왔는지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필요한 일은 당신이 그 감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예를 들어 한계없는 광대한 이식으로 존재하면서 차가 막혀 화가 나는 것을 경험해보는 건 정말 멋집니다. 그럴 때 의식은 여느 게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가 막히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야지. 그래서 내가 한계없는 광대한 의식임을 알아야지. 자, 게임을 한번 해볼까? 제겐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모든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존재하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저는 지금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당신의 혼란스러움이 아닙니다. 게임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멋진 방법이지요. 그걸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겐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전 어떤 지적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건가요? 어떤 것도 당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 나쁜 소식처럼 들리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 보면 그건 모든 것이 당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닐 뿐이지요. 저는 신성한 존재를 느끼고 사랑을 느낍니다만 모든 것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는 신이 있다. 신성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오한 깨달음이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분리가 존재합니다. 나라는 것이 있고 신성한 존재가 있는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여기에서 멈추고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성한 존재라는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거기까지 나아간다면 나라는 것을 포기해야 할 테니까요. 그러한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나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결정적인 거짓말은 신성한 존재로부터 분리된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관념입니다. 언젠가는 그러한 진실이 당신의 존재보다 더 소중해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만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당신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 몸 바깥의 모든 것이요. 의식은 어떻습니까? 의식은 당신의 몸 바깥에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 손에 대해 가지는 의식은 당신이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연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의 존재가 어디에서 멈추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존재한다고 상정하는 경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경계는 모두 마음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당신과 당신 손 사이의 경계가 어딘지 찾아보십시오. 때로는 이렇게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명백해지면 당신이 당신의 의식이라 부르는 것과 다른 사람의 의식 사이에도 과연 경계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제 의식과 다른 사람의 의식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만 공통의 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 둘 다 의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경계가 있다면 그건 서로 스며들 수 있는 경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진짜 경계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관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창조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리라 예지하는 순간들이 있을 뿐입니까? 둘을 구별할 길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똑같이 경험될 테니까요. 두 경우 모두 미래의 어느 시점에 표현될 지금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무엇이 정말로 일어나는지는 완전한 신비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봐. 내가 내 현실을 창조했어. 그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마도 미래의 현실이 그런 생각을 창조한 것일 겁니다. 이 우주에는 모든 있음 thingness에 더하여 moon nothingness, 텅빔, 무, 공간, 침묵 역시 존재합니다. 무는 유와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와 무, 소리와 침묵, 대상과
그 대상이 존재하는 공간 사이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만물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의 물질인 원자 안으로 들어가 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의 원자 안에는 있음보다 빈 공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특정한 시간에 전자가 어디에 존재할지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원자 안에 유와 무의 경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유와 무는 같은 차원에서 함께 춤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일상 체험으로 끌어내려 봅시다. 30일간 명상 수행을 하던 내 친구 한 명은 음식을 먹는 동안 하나의 경험을 그 경험을 하지 않는 부재 상태와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음식을 한 입 삼켜서 그 맛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음식을 정말로 먹은 게 아님을 깨달았지요. 음식 한 입을 삼키는 경험과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만 그 경험은 완전해집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신은 무 또는 텅 빔을 경험하기 위해 따로 수행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무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듣고, 맛보고, 보고, 체험해온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텅 빔입니다. 그 모두가 무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를 맛보거나 보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텅 빔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공 또는 텅 빔은 아주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이자 모든 것이 비롯되는 지점입니다. 그것은 바탕이고 마당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으로 느낌으로 욕망으로 경험으로 규정 지으려 하는 모든 것은 공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경험이 당신 내 속에 기록될 즈음이면 그것은 이미 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기록된 경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솔직한 일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당신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들을 당신의 본질로 생각한다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당신은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본질 또한 공임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그것들이 공으로 돌아가도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공은 새로운 순간이 나타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무엇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옛것이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충만함은 공과 비움에 의지합니다.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왔다가 가버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정직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공과 가버림은 유와 몸과 마찬가지로 당신 존재의 진실 중 일부입니다.